안녕하십니까. 2020년에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30일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물리학이 인식한 시간, 네 번째 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합니다. 제일 어려운 주제죠. 양자역학적인 시간. 근데 이것도 좀 짚고 순서대로 올리면 이거가 내년 겨울에 올라갈래나? 가능하면 이걸 중간에 좀 먼저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과학 코펜하겐 해석 그거를 올렸는데 과학 컨텐츠들을 주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할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의 역사 뒤로 가듯이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공간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봤죠. 우주 이렇게.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그 시간 그거 상대적인 그거를 좀 봤죠. 요약하기가 되게 힘드네. 시간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번째는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적인 시간을 보는 건데 인식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식론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제목 부제를 순간이동이라고 쓸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양자 하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있을 것이고, 알고 있다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어쨌든 그런 걸로 하는 건데, 순간이동, 그런 거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개념 하나는 제가 여기에다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양자역학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양자 얽힘, 그, 퀀텀 인탱글먼트. 발음 구리다. 퀀텀 인탱글먼트. 그건데,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시간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양자역학의 가장 아주 골 때려요. 상대성 이론도 골 때렸잖아요. 상대성 이론도 한 점에 한 식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한 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 이것이 엉성하게 기워서 인식하고 있는 건데 양자역학에서는 더 심하지. 우선 순간이동을 보려면 이런 거죠. 순간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열쇠예요. 순간이동이 뭐죠? 이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순간이동은 여기 서 있다가 그 바로 다음 순간에 한 이쯤 서 있는 거, 이런 건가? 아니면 여기 서 있다가 좀 한참 있다가 여기 서 있으면 순간이동이라고 말을 못하지. 그냥 이동이지 그냥. 그러면은 여기 서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순간이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 여기 서 있지도 않고 여기도 서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도 순간이동이 아닌 것 같고. 인식론적으로 이게 그 사구에 빠지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지도 않으면서 없지도 않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적인 시간은 양자역학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위치와 속도를, 아이고 깜짝이야. 매야 뭐야? 엄청 큰 새가 있습니다.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전역학적인 그 틀로 봤을 때. 근데 양자역학이 보는 틀에는 위치와 속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계속해서 물리하게 다뤘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 입자가 뭐 하고 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뭐 하는 거는 뭐겠어? 움직이는 거죠. 뭐.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근데 위치를 봐도 속도를 모른다면 움직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속도를 알아 또 위치를 모른다면 움직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모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게 숨어 있는 거죠. 시간. 자, 안 그래도 철학에서, 인식론에서 물리로 들어오면서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운 거 중에서 오늘이 코펜하겐 해서 거기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오늘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시간은 정말 어렵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은, 처음에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시간 뒤로 거꾸로 돌려볼까 해가지고 빅뱅 순간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빅뱅 순간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공간이기도 해. 그래서 우주 끝까지 가봤어. 공간을 넓혀가면서. 뭘로? 관측으로. 처음엔 눈, 그 다음 렌즈, 그 다음엔 전자기파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랬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를테면 한식으로 본 거예요. 한식. 인식이 한식 가지고 그걸 따져본 거고, 두 식이 되는 순간, 식이 두 개인 순간,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말한 역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식이 두 개인 순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과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시간들이 공존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건 말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보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 시간 개념을 깨버리는 개념이 나와요. 순간이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구에서 둘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이동을 한다면 우리가 순간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 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어지고 한 몇 미터 떨어지는데 다시 내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걸린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걸리면 순간이동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도 안 걸린다고 하면은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적인 한계인 거죠. 그리스적인 한계. 저는 그래서 제가 확률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확률로 포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둘 다 존재로서 있는 게 아니라 확률로서 있다라고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뭐 공유결합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반도체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순간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시간이 0.0000000 한참 가다가 1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이 0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식적으로 0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순간이동 재밌게 생각하고 SF 영화에서 나오지만 인식의 틀이 무지막지하게 허술한 거죠. 둘 다 있어야 되나? 둘 다 없어야 되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래야 되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양자역학 먼저 이제 그 기본적인 답 먼저 얘기하고 가면은 제가 해석한 것이긴 하지만 제 그런 해석으로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양자역학의 순간이동은 둘 다 있어요. 그 둘 다 있는 걸 가지고 양자통신, 양자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있다라고 하면 속도가 이제 없는 게 되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양자를 활용하거든요. 실제로 통신이나 그 양자 컴퓨팅에 극히 제한적으로. 근데 우리 일반인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지금은 이거죠. 인식론적인 거 지금 하나, 이게 소화가 잘 되기 힘들겠죠. 저도 이제 제 해석으로 그렇게 이렇게 소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있어야, 둘 다 있다가 딱 그 점만 잡는다면 둘 다 확률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펜하겐 올린 거 이어서 이거를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그거 찍었지만은 과학 컨텐츠도 이걸 이어서 하면은 좀 편하겠네요. 코펜하겐 해석할 때 이런 거 했다고 그랬죠. 쌍으로 된 입자 두 개를 이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야. 계속 보내서 스핀 값을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양쪽으로 가는 쌍의 입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풀어 나갈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 워낙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순간이동을 한다는 건 이런 거야. 여기 있던 게 내가 저기로 가. 그러면 공상과학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한 다음에 애매하게 처리되고 탁 어디서 나타나죠. 그것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불가능한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왜냐하면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존재, 물질에 대한 또 한 번의 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이 한 편에 다 설명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작은 어떤 그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나를 지금 순간이동 시키자면은 지금 현재로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그 특수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비선형 광자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광자에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주면은 그 에너지 때문에 이 광자가 성격이 바뀌어요. 에너지는 물질에 뭔가 작용을 한단 말이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왜 표현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쫙 어떤 비적인 그런 요소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타나냐면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순간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빛 에너지로 전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광자로 전송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저 원소를 따지면은 한 10에 20 어느 정도 되지? 10에 한 28승 이 정도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큰 수준인지 아시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순간이동을 시키려면은 이론적으로는 그 각각의 입자들의 정보를 빛 에너지에 담아서 여기에서 여기로 빠른 시간 내에 보내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순간이동이 되는 셈이죠. 근데 빠른 속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은 그렇게 해도 광속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 보내는 거니까 광속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순간이동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빨리 가는 걸 순간이동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번 인식을 깨봤죠. 사고로.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르게 가는 것은 순간이동이 아니고 여기 번쩍이 탁 이렇게 있어야 순간이동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 시간, 그 관점으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예를 들면은 빅뱅 순간까지 간다면 빅뱅 순간이라고 하는 게 130광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시간이란 공간에 대해서 아니까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 어마무시한 정보량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장 빨리 가도 130억 년이 걸리기 때문에 순간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양자 역학에서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지금 왜 안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그 정보 그 전체 정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면은 3차 대전이 난다고 했을 때 쓰일 만한 그 핵무기들의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 합해도 뭐를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줘야 여기에서 그 정보가 이동을 한다든지 다른 성격이 그때야 생기는 거거든요. 물리량이 그때야 바뀌는 거예요. 뭐가 됐건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 에너지가 있어야. 게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여기에서 130광년까지 5G를 깔아도 안 돼. 정보량이 우리 이런 디지털 이런 정보량은 완전 이제 그 스케일로 보면 완전 이젠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정보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10의 막 어마어마한 초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 정보의 양 때문에도. 여기까지가 아인슈타인 방식의 순간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크지 않고 조그만 건 어떨까? 조그만 것도 아인슈타인 시간 가지고는 최소한 순간이동은 아니죠. 근데 조그만 거 가지고 한번 다른 방식이 있나 생각해 볼게요. 뭐냐? 자, 요 끝에서 요 끝까지 딱 입자만 있는 거예요. 입자만 있을 때 요 광자의 어떤 정보,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했을 때는 스핀 값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코펜하겐 할 때. 근데 여기랑 여기에서 광자를 이렇게 전달해서 정보가 가는 거, 이 방식으로는 무조건 시간이 걸려. 시간이. 가는 쪽의 식과 여기 받는 쪽의 식이 또 어긋나고,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가 있느냐? 양자 얽힘 가지고는 해소가 돼요. 이렇게 쫙쫙 계속 입자 두 개 쌍으로 된 거를
했을 때 이 양쪽에 쌍일 때는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가 있어서 여기에서 얘네들은 정보가 그냥 한 쌍인 거예요. 한 쌍. 한 쌍.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일단은 이거 용어가 너무 어렵구나. 어떤 체가 있어야 돼. 순간이동이라는 건 체 자체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정보만. 이게 어렵죠. 그래서 광자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광자도 물질이자 에너지자 막 복잡하니까.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일단은 이 소립자 이 입자의 그 생각이 들 때는 여기랑 있어야 돼. 만약에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그리고 여기에 한 입자쌍은 정보가 그냥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입자쌍이 만약에 130억 년 광년 거리에 있으면은 동시에 있는 거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동시에 있음이 되는 거야. 존재론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인식론적으로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체와 이쪽에 있는 체가 만약에 얽힌다면은 얘도 동시에 이게 있는 게 되는 거지. 그게 순간이동이에요. 와, 이거 쉽게 말한다고 말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네. 자, 이쪽에 양쪽에 얽혀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은 얽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에도 어떤 체가 있어. 입자가 있어. 그러면은 얘랑 얽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얽힘이 풀려. 동일한 이 한 쌍의 그 정보로 나뉘어지는 게 나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얽힘이 풀리고 얘랑 새롭게 얽히면은 결국은 이 정보가 일로 간 것이죠. 그게 순간이동이에요. 그걸 하는 데에는 이제 얘를 얽힘을 풀어주는 그 에너지로 얽힘을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초보적인 것은 지금 해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 특정한 거리까지는 양자 얽힘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이거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다 컴퓨터 IT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양자 이게. IBM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 하는 데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양자 컴퓨팅이나 이런 것도 양자 컴퓨팅에는 뭐 두 가지가 이런 것뿐 아니라 이제 중첩도 이제 원리로 쓰이는데 양자 컴퓨팅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좀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려면 또 수학적으로 이제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전에 뭐 간단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제 그거를 잘 해요. 근데 중첩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자통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서 병렬적이라는 의미인데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것을 막 넘어가서 하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도 하면서도 뭔지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써먹을 수 있는 걸 써먹는 거지. 이거 이렇게 통신하는 것도 지금은 하여튼 거리가 멀지 않아요. 거리가 멀진 않지만 중요한 건 방금 말했던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그거는 지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 되게 쉽게 이걸 잘 전달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요약하면서 끝낼게요. 오늘 본 것은 순간이동.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걸 통해서 시간이 뭔가, 양자역학적인 시간.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이 변수가 안 되는 세상이 하나가 있어. 열려. 새롭게. 그게 양자 얽힘이야. 그리고 순간 이동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뭐 내가 빅뱅 저기로 순간 이동이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정보예요. 모든 것은 다 정보예요.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보를 빛으로 광자, 입자,
정보를 입자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쏴보내든지 아니면은 얽힘으로 탁 동시에 있게 하든지 동시에 있게 하는 거야.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표현으로는 동시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 사고에 빠진단 말이죠. 구사론에서 그 용수보살이 사구 비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고에 빠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면서 없는 거야, 있지도 않으면서 없지도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아예, 그거는 그 인신론의 논리학은 논리학이 아니라 반논리거든. 카운터 로직이 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거지. 시간을 허물어 버리는 거야. 허물린 시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얽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넘어서 얽혀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은 정보예요, 정보. 그리고 정보는 쉽게 말해서 광자 같은 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거의 이제 초보적인 형태가 한 쌍이 되는 것과 이쪽에 다른 체와 이쪽에 얽힘을 풀고 이쪽으로 얽힘을 주는 그 작용. 그 작용은 뭐 이런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무슨 기계로 뭘 했다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름이 복잡하거든. 근데 그건 내용은 쉬운 거예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쏴서 얽힘의 상태를 이쪽이랑 이쪽이랑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전환시키면은 그것만으로도 다른 걸 건드리지 않고 정보가 동시에 탁 순간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 물리학에서 이제 바라본 시간의 인식, 또 순간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거의 끝판왕이죠. 완전히 그 해체가 된 새로운 시간에 대한 간단한 주절주절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